안녕하세요. 재테크 베이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오른다고 해서 에브리싱 랠리라고 부르던 시기를 지나 모든 자산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매월 기계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면서 이런 하락장이 온다는 공포감이 조성이 되어도 크게 흔들림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주식시장에 진입한 많은 분들이 현재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올 때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전고점 대비 아직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자산들이 동반으로 하락하면서 조금 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약간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S&P 500은 전고점 대비 약 4.2%,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약 6.5% 하락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조정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분들에겐 이 역시 공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관세 충격으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제 연금 계좌 역시 오랜만에 월간 기준으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1월 초만 하더라도 월간 기준 수익률이 플러스였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1.47%로 약 360만 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정 또는 하락장이 올 때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증시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과거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하지 않을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마인드를 얻기까지 제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지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락장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묻는 글들을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미국 주식 관련 카페를 보면 하락장을 대비해서 현금화를 위해 많이 오른 주식을 팔고 관망하는 게 좋을지 묻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적립식 투자나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면서 한번 시장을 떠나면 다시 재진입이 어렵고 하락과 상승은 예측할 수 없다는 현명한 댓글들 역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이 글은 지난 8월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이미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곧 하락이 찾아올 것이고 이를 대비해 미리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글 쓴 시점인 8월은 S&P 500이 6,300포인트였고 6,900까지 올랐다가 최근 약간의 조정으로 6,600까지 하락을 했지만 역시나 8월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글을 쓴 사람이 만약에 8월에 진짜로 현금화를 했다면 사실상 시장에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잡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락장 대응을 위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 지표를 참고해서 모두가 공포에 질린 시기가 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하락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바로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도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는 말 그대로 공포가 심할수록 주식이 저평가되고 탐욕이 심할수록 버블이 낄 수 있다는 것을 수치화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극심한 공포 구간이 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 주식 수량을 늘려나갔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는 7가지의 구성 요소를 통해 산출이 되는데 이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쉽게 보면 숫자가 낮을수록 투자자들의 심리에 공포가 강하게 드리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치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 0에서 24포인트까지가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현재 지수가 11포인트이기 때문에 극단적 공포 구간이며 며칠 전에는 6포인트까지 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공포, 중립, 탐욕, 극단적 탐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주가 지수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S&P 500 차트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극도의 공포 구간일 때 S&P 500 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하락으로는 24년 8월에 엔캐리 청산발 블랙 먼데이, 올해는 지난 4월 관세 충격으로 인한 하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수 전체는 크게 상승을 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급락한 경우들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구간마다 공포 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를 나타냈습니다. 24년 블랙 먼데이
먼데이 때는 16포인트, 관세 충격 때는 3포인트를 기록했고 S&P 역시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극단적 공포 구간은 길게 유지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며칠의 짧은 극도의 공포 구간을 지나게 되면 S&P 500 지수는 언제 하락했냐는 듯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단적 공포 구간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주가는 언제 하락을 했냐는 듯이 며칠 만에 크게 상승을 하며 달콤한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때 공포에 사로잡혀 모두 현금화를 했다면 다시 시장에 진입할 타이밍을 잡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최근 5년간 공포 탐욕 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를 찾아보면 바로 코로나로 인한 하락장이었습니다. 이때는 공포 탐욕 지수가 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로 인한 저점 이후 S&P 500은 60% 상승하며 전례 없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의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쉽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공포 탐욕 지수는 평균 약 50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가장 낮은 포인트 그리고 극단적 공포 구간의 비중입니다. 지난 10년간 공포 탐욕 지수의 최저치는 앞서 확인한 코로나 때의 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0년간 극단적 공포 구간은 약 13%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극단적 공포 구간은 주식을 투자하는 전체 기간 중 10번 중 1번 찾아오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수가 10포인트 이하를 기록한 날은 총 62일로 지난 10년간 시장이 2515일 열렸기 때문에 이는 약 2.5%의 비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극도의 공포 구간 전체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수의 포인트가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나보다 적립식 투자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공포 탐욕 지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극단적 공포 구간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고 공포 탐욕 지수가 10포인트가 되었을 때를 추가 매수 진입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자료에서 봤듯이 지난 10년간 약 2.5%의 확률로 찾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6에서 10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연금 계좌에서 11월 달에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 구간인 75를 넘기지 않는다면 매월 25일에 기계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가 75를 넘어선 극도의 탐욕 구간이 온다면 버블 구간, 쉽게 말해 꼭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반도체나 빅테크 같은 종목들은 매수하지 않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배당주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포 탐욕 지수가 10포인트 이하를 기록했던 지난 24년 8월 블랙 먼데이와 이번 11월 달에 각각 약 460만원 그리고 400만원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현재 올해 연금 납입 한도인 1,800만원에서 세액공제용으로 매달 월급날 자동이체되는 75만원 2번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재원들은 평소에 파킹 ETF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가 10포인트 이하인 경우가 찾아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 공포 구간, 그 중에서도 지수가 1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때 적극적으로 매수한 결과 저는 단순히 적립식 투자를 할 때보다 더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후로는 8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 월급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 이렇게 마음 편한 노후,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주식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이 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와서 지금까지 얻은 수익을 모두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 시장이고 자본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공포 탐욕 지수를 참고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량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올 때마다 기회로 여기고 잡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제가 꾸준히 노동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큰 위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극단적 공포 구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